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전력은 지금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전기를 끝까지 가져갈 때까지 계속 써먹을 거예요. 전압도 그렇고 전류도 그렇고 전력도 그렇고 이거를 필요할 때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쓸 수밖에 없는 식들입니다. 잘 기억하고 정리하고 개념을 가져가야 됩니다. 자, 전력이라고 하는 것, 전력. 이거는 역은 힘력자를 쓰죠. 전기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력은 정의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 이걸 먼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전기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전류가 흘러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에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시간당 전기가 한 일로 표현되는 겁니다. 자, 단위 시간의 전기가 한 일. 단위 시간의 전기가 한 일. 이게 바로 전력의 정의예요. 우리는 항상 이 정의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위 시간의 전기가 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력은 전기가 단위 시간당에 한 일로 나타내며 단위는 와트로 나타낸다. 단위 시간의 전기가 한 2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당 1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직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반화된 식으로 썼는데요. T분의 W로 했는데요. 시간이라는 것은 초를 얘기하는 거고 1이라고 하는 것은 주를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력에 표시하는 정의 와트, W죠. 이 와트라고 하는 단위하고 줄 퍼 세크라는 단위는 같은 단위입니까? 다른 단위입니까? 같은 단위라는 이야기죠. 줄 퍼 세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새로운 단위인 와트를 전력의 단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와트가 나중에 가면 킬로와트가 되고 메가와트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단위가 커질 겁니다. 이런 단위로 여러분들 나중에 쓰게 될 거예요. 자, 줄 퍼 세크라고 하는 건데요. 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전압에 대한 정의에서 줄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올까요? W는 QV라고 하는 식 기억합니까? V는 Q분의 W에서요. 기억하시죠? 예.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Q는 전기량이죠? 이거는 뭐예요? 전류에 대한 정의에서 IT라고 하는 식이 생각이 나나요? 그러면 W는 어떻게 됩니까? ITV죠? 됐나요? 그러면 전력은 어떻게 되냐면 T분의 QV 이렇게 되거든요. T 약분하니까 시간의 개념이 없어지고요. 전압과 전류의 곱이 바로 와트. 이런 개념으로 접근이 돼요. 전압의 단위는 볼트고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죠. 그래서 볼트 암페어도 전력의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볼트 암페어도. 그런데 이제 직류에서는 볼트 암페어라는 단위는 잘 안 써요. 볼트 암페어라는 단위는 교류에서 쓰고요. 직류에서는 와트라는 단위를 주로 쓰죠. 근데 직류에서는 볼트 암페어하고 와트는 같아요. 직류에서는. 교류에서는 볼트 암페어하고 와트는 달라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직류에서는 볼트 암페어하고 와트가 같아요. 이해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전압의 위상각, 전류의 위상각 이것 때문에 그런데 그 얘기는 교류할 때 얘기해 드릴 겁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 걔가 뭐가 된다? 전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전압하고 전류의 곱이 된다는 거죠. 맞나요? 전력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합니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력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했을 때를 뭐라고 한다? 전력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요금을 매길 때 어떤 걸 써요? 그렇죠. 이 전력량을 가지고 전기요금을 매기는 겁니다.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다. 와트세크죠. 전기요금 매길 때는 여러분들 집에 전기요금 영수증 보면 전기량이 얼마가 쓰였느냐라고 하면 이런 단위죠. 킬로와트 아워를 썼다라고 얘기하죠. 킬로와트 아워 이렇게 단위가 나와요. 이거는 와트세크로 표시하면 킬로는 1000이잖아요. 와트. 세크로 얘기하면 시간은 어떻게 돼요? 3600초죠. 그럼 와트세크예요. 그러니까 1kWh라고 하는 것은요. 3600에 동그라미가 3개가 더 붙어요. 동그라미가 3개가 더 붙어요. 여기에 이렇게 3개가 더 붙는 거예요. 그거에 와트세크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단위의 차이예요. 1시간은 얼마입니까? 3600초라는 거죠. 그리고 1kW는 1000W죠. 단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와트세크나 킬로와트 아워나 거기에 대한 개념은 어떻다? 똑같은 거다. 단지 단위가 크냐 작으냐 시간이냐 초냐에 대한 차이다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력량이라는 것은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전력량. 그런데 말이죠. 이 전력량은 와트세크인데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전력의 정의에서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줄 퍼 세크는 와트하고 같다 그랬죠. 즉 다시 말해서 줄은 와트세크죠. 즉 전력량은 뭐가 되나요? 전력량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전력이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전력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시간당 에너지예요. 그죠? 전력량이 에너지란 말이에요. 줄이에요, 줄. 개념이 중요해요, 개념. 우리가 개념을 모르면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칼로리라고 하는 걸로 환산이 되잖아요. 그죠? 칼로리. 열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력량이 열량으로 환산이 되는 거지 전력이 열량으로 환산되는 건 아니죠. 열량으로 환산 가능한 것은 바로 전력량이에요. 그래서 와트세크는 주울이기 때문에 와트세크가 주울이기 때문에 이게 주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0.24배의 와트세크잖아요. 이렇게 하면 얘는 뭐가 돼요? 주울이 뭘로 바뀐 거예요? 0.24배에 이렇게 하면 얘가 칼로리로 바뀐 거죠. 에너지가 뭐로 바뀐다? 열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열량으로 바뀔 때 0.24배가 되는 거거든요. 줄하고 칼로리의 환산 관계죠. 1줄 0.24 칼로리. 칼로리로 환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열량으로 환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환산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줄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줄의 법칙. 줄의 법칙이에요. 줄의 법칙이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환산하는 거예요. 환산. 자, 그런데 말이죠. 전력에 I자승 R이 들어갔네요. 어렵지 않아요. 원래 전력의 정의는 요 위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말이에요. 자, 여기서 V는 요게 어떻게 되죠? V니까 Ri죠.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V 대신에 뭐 집어넣었으니까 Ri 넣었으니까 I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I는 여기서 I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I는 어떻게 되죠? 이 I는 R분의 V죠. 그러면 I 대신에 R분의 V를 넣으면 얘는 어떻게 되죠? 이게 전력이거든요. 얘가 와트예요. 요 식의 변화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V 대신에 뭘 넣을까? I 대신에 뭘 넣을까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걸 넣을까? 요걸 넣을까?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요 식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P 대신에. P 대신에 대입하면요. 요 식이 요렇게도 바뀌겠죠. 그래서 0.24 PT가 칼로리인데 0.24 I자승 RT가 칼로리인데 0.24 R분의 V제곱 T가 칼로리라는 얘기죠. 이 중에 여러분들이 눈에 익은 식이 보이죠. 눈에 익은 식이 안 보이면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안 한 거예요. 눈에 익은 식이 딱 보이게 되는데요. 요 식이죠. 전류가 저항에 흘렀을 때에 거기서 발생하는 열량이 얼마냐라고 하는 0.24 I자승 RT라고 하는 이 식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많이 봤던 식 아닐까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식은 아마 기억이 날 것 같은데요. 많이 봤겠죠. 바로 그 식이죠. 이게 줄의 법칙이야. 줄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들 해왔어요. 자, 그리고 물리학에서 보면 칼로리는 뭐예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비열과 질량과 온도차죠. 이게 칼로리죠. 이해되죠? 그거하고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같다. 비열입니다. 질량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입니다. 그랬을 때 그게 온도 변화에 생기는 칼로리. 예를 들면은 물이 있었다. 물이 있었는데 물의 비열은 1이죠. 그 다음에 물의 질량은 리터, 밀리리터, 리터 나오죠. 거기서 이제 그램, 킬로그램 나오죠. 질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질량의 물을 온도를 높이잖아요. 예를 들면 20도씨 물을 80도씨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냐? 20도씨 물을 80도씨까지 올리는 데는 60도가 온도 변화가 생겼죠. 그때 필요한 열량이라는 것은 물의 비열과 물의 질량과 얼마냐, 몇 리터냐 이거 있죠. 그거하고 또 온도차 이거에 대한 개념으로 해서 필요한 열량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열기로 가열한다. 전열기로 가열한다. 그때 전열기가 몇 와트가 필요한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열 시간을 얼마로 줬다. 뭐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그러면 0.24로 이걸 나눠주고 시간으로 나눠주면 필요한 전열기 전력이 계산이 되겠죠. 몇 와트짜리, 몇 볼트 암페어짜리, 몇 와트짜리 전열기로 가열하면 얼마간 가열하면 20도씨 물이 80도씨까지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러한 것을 계산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열기의 설계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 전열기의 설계는 어디서 나와요? 전기 응용에 나와요. 전기 응용. 또 실기에서 나와요. 실기. 실기에서 나오는 건데 바로 요것이 기본식이 되죠. 요게 기본식이 되죠. 요게 이제 전열기의 설계식입니다. 그래서 몇 와트짜리 전열기가 필요하냐. 뭐 요게 이제 철을 가열할 때도 필요하게 되고 뭐 액체를 가열할 때, 고체를 가열할 때 온도 변화량하고 그 물질에 대한 질량과 비열의 관계에서 몇 와트짜리 전열기를 설계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할 때 이걸 가지고 이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식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기본적인 식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회로 이론에서는 크게 쓰이진 않아요. 회로 이론에서는 여러분들이 뭐냐? 전력의 개념을 알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전력에 대한 개념은 결국 뭐다? 전압과 또 전류의 곱에 의해서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라는 거죠. 자, 전력이 무엇인지, 전력량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이해하셨나요? 자, 묻습니다. 그 개념을 이해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100V에 60W짜리 전구가 있습니다. 근데 100V를 가한 게 아니에요. 실제 50V만 가했죠? 그러면 전류가 얼마 흐를까요?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죠? 그 생각하는 것 키포인트가 있어요. 자, 이 문제를 풀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키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키포인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00V에 60W 전구가 있는데 50V만 가 있어요.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네요. 변하지 않는 게. 뭐가 변하지 않았죠?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변하지 않았어요? 전압 변했잖아요. 100V에서 50% 변했잖아요. 와트, 60W인데 50V 가하면 60W 그대로 나올까요? 아니죠. 50V 가하면 60W 안 나오잖아요. 100V를 가했을 때 60W짜리 전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압을 절반으로 했어요. 그럼 몇 와트가 소비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압도 변했고 전력도 변했죠. 전력이 변하면 전력량도 변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변하죠?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이 눈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바로 전구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전구. 전구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전구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저항값은 그대로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전류를 구하려면 저항값이 얼마인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전구의 저항이 얼마인지를 찾아내야 그래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냐는 얘기죠. 그러면 자 50V를 가했을 때 전력이 얼마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뭘 알고 있어요? 문제 보는 눈을 키워야 돼요. 이걸 알고 있죠? 이거는 알고 있는 수치잖아요. 예일 때는 지금 뭔지 몰라요. 전력이 얼마가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100일 때는 60이거든요. 50일 때는 몰라요. 그렇다면 알고 있는 값을 가지고 저항값을 구해야 돼요. 자, 저항값은 어떻게 돼요? 전압하고 전력으로 저항을 구하려면 전력은 R분의 V제곱이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R분의 V제곱이죠. 여기 제곱을 왜 적었나? R분의 V제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R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R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이제 이항을 바로바로 해야 돼요. P분의 V제곱이라는 거죠. 그러니 P가 몇 와트짜리예요? 60와트짜리예요. 전압이 몇 볼트예요? 100볼트인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저항값이 얼마가 돼요? 이러한 저항값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때에 저항은 그대로예요. 자, 전압을 알아요. 전압은 얼마를 가한다 그랬어요? 50볼트를 가한다 그랬어요? 그럼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전류는. 간단하지 않을까요? 전류 I는 바뀌었어요. 저항 167은 가만히 있어요. 전압은 50이에요. 그러니까 R분의 V 하면 되겠죠. 얼마 흐를까요? 0.3A 흐르겠죠. 0.3A 흐르니까 그러면 이때 전력은 얼마가 소비될까요? 100볼트를 가했을 때 60W의 전력이 소비됐다면 문제를 다시 내는 거예요. 50볼트를 가할 때 몇 W의 전력이 소비될까요? 계산해 보세요. 이미 다 계산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VI잖아요, 전력은. 50볼트일 때 0.3이잖아요. VI. 이해되나요? 몇 와트가 돼요? 60이 아니라 어떻게 돼버려요? 15와트가 되죠. 3515. 그러나요? 맞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돼요. 바뀌는 과정.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기초라는 거죠. 기초라는 것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 이런 문제들은 말이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겠습니까? 없죠. 얘는 반드시 풀어야 답이 나오죠. 아까처럼 다른 예제 든 것처럼 보면 금방 나오는 것도 있지만 지금 얘는 그게 아니죠. 반드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기초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전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전력의 변화에 대한 과정 이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만들어 주세요. 가능하죠? 정리되겠죠? 네, 좋습니다. 전력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